안녕하세요. 최고의 영어 강의 영문 분석입니다. 자, 영문 분석 수업을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문장 30개와 독해 지문 50개를 분석해 갈 겁니다. 먼저 1번 문장부터 같이 분석해 가겠습니다. 일단 원어민의 발음을 한번 들어보시죠. 1. Fish rubbings and nature printing have been developing as art forms in North America over the past 40 years, although the techniques may date as far back as the time of early cave dwellers. 잘 들어보셨죠? 네, 그럼 지금부터 분석해 가겠습니다. 자, 영문을 분석할 때는요. 우선 그 문장의 기본 요소를 확인할 겁니다. 주어, 동사, 그리고 목적어를 갖는다면 목적어까지 분석하는 것이죠. 주어, 동사, 목적어 기억하시고요. 기본 요소가 아닌 것은 전부 다 수식 구조들입니다. 꾸며주려고 존재한다 이거죠. 수식 구조는 크게 구와 절의 형태로 분류가 되고요. 세부적으로는 부사절이나 관계대명사절 또는 전치사구나 분사구나 투부정사구 따위가 있는데요. 암기하실 필요 없고요. 제가 문장에서 만날 때마다 그때그때 기능과 형태, 해석을 설명드리고요. 여러분은 차츰차츰 익숙해지실 겁니다. 자, 부담 갖지 마시고 일단 1번 문장 같이 기본 요소부터 찾아보겠습니다. 자, 문장 맨 앞에 나온 명사 두 단어가 바로 이 문장의 주어입니다. Fish rubbings는 어탁이고요. 네이처 프린팅은 원물 인쇄법이라고 밑에 번역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엔 동사가 나왔는데요. 동사는 develop인데요. have been developing이라는 형태가 되어 있죠. 이런 형태가 된 것은 시제 때문인데요. 자, 먼저 뜻부터 볼까요? develop은 발전하다라는 뜻이 됩니다. developing country라고 하면요. 개발도상국이고요. developed country 하면은 개발이 다 된 선진국이죠. 자, 그럼 여기서 발전한다는 뜻인데 have been developing이 된 것은 현재 완료 진행 시제라는 시제 때문입니다. 자, have 동사 다음에 비동사의 과거분사인 been이 오고요. 그 다음에 쓰려는 동사의 ing가 왔습니다. 지금은 develop인데 developing이 온 거죠. 정리하면 have been ing라는 형태인데요. 이건 현재 완료 진행이라고 하고요. 뜻은요. 어떤 행동이 과거부터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으며 지금 현재도 끝나지 않고 진행 중이다. 그럼 지금은 develop 갖고 만들었잖아요. 그러면은 어탁이나 원물 인쇄법이라는 게 발전을 계속 해왔고 과거부터 지금까지 지금도 계속 발전 중에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 문장에 목적어라는 기본 요소는 없고요. 나머지는 죄다 수식 구조인데요. 자, 구조를 확인해 보면 일단 전치사 구가 3개 왔어요. 자, 제가 먼저 표시를 해 볼게요. 하나하나 뜻을 한번 볼까요? 예술 형태, 아트폼이 명사인데요. 그 앞에 전치사 as가 붙어서 뭐뭐로서 이런 뜻이 되거든요. 예술 형태로 발전해 왔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North America는 북아메리카, 당연히 명사인데요. 그 앞에 전치사 in이 붙어서 북아메리카에서는 이렇게 발전해 왔다. 이렇게 된 거고요. 또 past 40 years는 시간을 가리키는 명사입니다. 그런데 전치사 over가 붙어서 지난 40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이렇게 발전해 왔다가 된 거죠. 자, 여기까지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어탁이나 원물 인쇄법이라는 것이 북아메리카에서는 지난 40년의 세월 동안 예술 형태로까지 발전해 왔다. 이렇게 된 거죠. 자, 근데 이 문장에서 이제 중요한 구조는 어떻게 보면 지금부터인데요. 자, 제가 노란색 형광펜으로 표시를 해 보겠습니다. 맨 앞에 나와 있는 종속 접속사 although가 매우 중요하죠. 제가 별표할게요. 자, 이 친구는 종속 접속사라서 주어 동사라는 구조를 취합니다. 즉 절을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종속 접속사가 주어 동사 절을 만들어서 특히 부사절이라는 구조가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세요. 부사절. 자, although라는 종속 접속사의 뜻을 넣어서 번역한다면 비록 주어가 동사하지만 이라고 번역이 많이 되죠. 자, 이런 식의 부사절을 만드는 종속 접속사의 대표 유형 3가지만 더 살펴보면요. 종속 접속사 when이 부사절을 만듭니다. 주어가 동사할 때 이렇게 번역하게 되죠. 자,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종속 접속사는 if입니다. 만약 주어가 동사한다면 이란 뜻의 부사절이 되고요. 세 번째 빼놓으면 섭섭한 종속 접속사는 because입니다. 주어가 동사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유명하죠. 자, 이렇게 부사절을 만드는 대표적인 종속 접속사 한 4가지만 살펴봤습니다. 여러분은 although, when, if, because만 일단 기억하시고 다른 종속 접속사들은 문장 분석해 가면서 차츰차츰 만나게 될 겁니다. 자, 부사절의 내용 번역해 볼게요. 부사절의 주어는 the techniques인데요. the가 붙은 건 앞에서 언급한 그것 이렇게 가리키는 게 있는 거고요. techniques는 기법들이니까
The techniques는 앞에서 언급한 그 두 가지 기법들을 가리킵니다. 바로 어탁과 원물 일체법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리고 부사절의 동사는 date인데요. date는 명사로 많이 쓰여요. 남녀간의 date라든지 날짜인데요. 이게 동사가 되면 특히 지금처럼 뒤에 back이라는 부사를 취하죠. date back이라고 표현하면 어떤 것의 시작 시기가 과거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런 뜻이 돼요. 좀 어려운가요? 그래서 지금은 그 앞에서 언급한 그 기법들이란 게 시작된 시기는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지만 이런 뜻입니다. 근데 얼마만큼이나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느냐, 얼마만큼 이런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as가 붙었습니다. 자, 뭐뭐만큼이라는 그런 비교의 뜻인데요. 예를 들어서 beautiful이라는 게 아름다운인데요. as beautiful as 누구누구누구 하면 누구누구누구만큼 아름다운 이렇게 비교하게 되는 거죠. 또 important는 중요한이라는 뜻인데요. as important as 뭐뭐뭐 하면 뭐뭐뭐만큼 중요한 이런 뜻이 되거든요. 자, 지금은 back이란 게 과거로 거슬러 올라간다 할 때 과거로 같은 의미인데요. as back as the time of early cave dwellers 하면 옛날 동굴인들의 시대만큼이나 far가 있죠. 먼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지만 이라는 뜻의 부사절이 된 거죠. 자, 뒤에 옛날 동굴인의 시대 잠깐만 설명하면요. cave는 동굴이고요. dwell이라는 게 동사로 쓰이면 어디에 산다, 거주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dweller는 사는 사람. 그러니까 cave dweller는 당연히 동굴에 사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early는 시기적으로 옛날이라는 뜻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동굴인이란 게 뭐냐? 동굴에 사는 사람이라는 게 뭐냐? 인류의 역사에서 구석기 시대를 가리키는 거예요. 신석기 시대부터는 농경 생활을 시작하면서 인간이 동굴 밖에 공동체를 이루고 마을을 이루고 살았는데요. 구석기 시대까지 인간은 동굴에 갇혀 살았대요. 동물이 무서우니까 불 피워놓고 동굴에 살았던 거죠. 자, 그래서 이거는 구석기 시대만큼이나 오래된 기법이지만 이런 뜻을 부사절에 담고요. 하지만 비교적 최근인 지난 40년 사이에는 예술 형태로까지 발전하게 되었다라는 뜻을 담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분석하고 나니까 문장의 의미가 좀 더 정확하게 와 닿습니까? 그러면 분석에 성공한 것이고요. 분석의 의미와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문장의 뜻을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원어민의 발음 들어보시겠습니다. 1. Fish rubbings and nature printing have been developing as art forms in North America over the past 40 years, although the techniques may date as far back as the time of early cave dwellers. 자, 어때요? 다시 한번 들어보니까 처음 들을 때보다 훨씬 더 이해가 잘 되나요? 그럼 성공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복습할 때는 원어민의 발음을 들으면서 따라 말해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따라 말할 때는요, 눈으로 보면서 따라 말하면 별 의미가 없고요. 원어민의 발음을 귀로 들으면서 나는 외우다시피 해서 따라 말하는 겁니다. 즉, 문장을 암기한 상태에 가깝도록 그렇게 복습하는 것이죠. 이런 것이 누적되면요, 저랑 같이 문장 30개, 지문 50개를 같이 분석해 갈 거잖아요. 이게 다 끝날 때는 여러분이 지금으로선 상상하기 힘들 정도의 아주 영어의 기본기를 갖추게 될 겁니다. 예, 저를 믿고 따라와 주세요. 수고하셨고요. 문장 2번 분석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